먼저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접촉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목되어 있는 민주당 인사들과 인터뷰까지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의도에서는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네. 이름 돌고 있는데 아마 하루 이틀 안에는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특검에서 참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 궁색하다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특검법에 있는 혐의들을 넘어서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수 있다. 이거 아예 그냥 법에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만은 정조준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특검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특검이라는 게 이제 그 검찰의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권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굳이 특검이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거기서부터 회의가 되고요. 그리고 특검을 맡은 민중기라는 분이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 중립적인 인사가 좀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 선정하고. 근데 민중기라는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리고 뭐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는 이런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특검을 맡아서 이미 편파성은 이미 깔고 갔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약점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역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공무원 한 분도 이제 강압 수사로 돌아가시기도 네. 했지만 이번 통일교 의혹 같은 거는 진짜 통일교가 사실 그쪽이 정치 아주 전문화라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만 애면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에도 줬을 테고 민주당에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하지 말던가 똑같이 수사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위법하지 않다고 이렇게 자꾸 무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누가 이거 특검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이 혐의가 국민의힘 측에다가 1억 4천만 원 줬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준 것을 확인을 했다면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얼마, 국민의힘이 얼마 이런 형태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받은 돈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서야 특검이 부랴부랴 다른 수사기관에다 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보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뭉개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은 그냥 덮을 일이 아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양평 공무원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스스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그렇죠. 얘기 없이 임기를 모두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기간이 다 끝나면은 두 번째 특검 다시 하겠다. 2차 특검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덮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인지 후 사건 번호까지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지 뭐냐, 너무 모순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지난 이재명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을 비판한 논리가 이제 별건 수사, 인지 수사 이거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민중기 특검은 진짜 별건 수사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김건희 여사랑 관계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것도 진짜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일반적인 저 같은 국민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겠구나. 그리고 디올백 수사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막 다 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네. 저 양평 그분 돌아가신 그것도 사실 그게
1심에서 그게 무죄 나온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2021년에 그 대장동에 그냥 맞불 차원에서 그냥 민주당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인데 그걸 무리하게 그냥 뭐 수사해서 강압적으로 뭔가 진술을 이끌어 내려다가 아까운 분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하거나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부검을 요구하고 뭐 유서도 숨기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신뢰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을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씩 나눠서 특검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한 것이죠.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고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그 명시되어 있었던 혐의점들을 넘어선 수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인지한 사건 수사할 수 있는 게 법에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게 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김건희 특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형태로 다른 사건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이제 마지막 본인 재판에서 무언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저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눈치를 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뭐 그 특검 자체 성향 자체가 뭐 이재명 정부 딱 맞춤형 특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 사실 김경수 드루킹 수사를 했던 허익범 특검이 되게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 특검은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사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단기간에 걸쳐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유죄를 받아낸 그런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 특검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죄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계속 그냥 넓혀 가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 특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연장하고 나중에 뭐 상설 특검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특검은 돈을 쓰는 그런 기관 그런 수백억을 우리 국민 세금 수백억을 태우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또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어쨌든 월급 주고 수사하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특검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꼭 그걸 해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 그리고 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검의 검사들, 뭐 수사관들 파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지청 하나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다른 검찰청들은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처음에 3특검을 시작을 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나름대로 설득을 한 논리가 정권 초반에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빨리 수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을 안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이미 연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2차로 추가적으로 특검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헌법수호 TF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헌법수호 TF에서 75만 명의 공무원을 사찰하겠다. 줄 세우고 충성 경쟁시키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설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 논리로 75만 명이어서 다 못 받습니다. 해보니까 고구마 줄기 마냥 뭐가 계속 나옵니다. 이러면서 그 무렵에 더 늘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정리가 될 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내내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때보다 더 하거든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면서 당사로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는 이유로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추경호, 뭐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영장이 안 나오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본인들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권한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완전히 없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했고 또 이 특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특검에서는 이 민주당 관련 사건만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특검이 수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의 이런 결정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진작부터 좀 인지 수사, 별건 수사 같은 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공수처에 맡기는 게 이거 옳은가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도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사실 뭐 지난번 국감 때도 공수처가 과연 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타를 계속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라는 게 존재 이유가 사실 검찰 수사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도 이제 좀 역사의 수명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도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장에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 체계 내에서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시스템 내에서 수사를 하고 유죄 판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공수처 이야기 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만 만들면 일거의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것처럼 국민들이 호도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이후의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낱낱이 알게 되셨다는 거죠. 이제는 수사 대상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이런 형태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리고 법관들도 본인들이 추천하겠다.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는 본인들이 뭐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의 인사, 예산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주무르겠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나서 실질적으로 사심제를 만들겠다. 배임제는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 다 법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들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정말 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로 국민들이 국민의 힘과 함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국민들 마음을 빨리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안이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여야의 입장 차이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편파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특검팀 전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후원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면서 특검 비판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입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하는 거는 적법한 후원이고 국민의힘에 뭐 후원하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 단체가 사실 종교를 그동안 정치에 가장 잘 이용해 먹은 데가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당 같은 데는 아예 대놓고 그냥 정치 관련한 단체로 더 뭐 말과 행동으로 정말 그동안 정치 단체임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을 비판한 적은 다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 편은 정치해도 돼, 니네 편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잣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민주당에 탑재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그러니까 논리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하겠다고 하고 법 왜곡제도 하겠다라고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물론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는 모양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법 왜곡제 지금 특검이 하는 게 법 왜곡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뭐든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해석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네. 것. 여기에 대해서는 입이 두 개라도 저는 할 말이 두 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특검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저는 백서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완전히 실패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의 신뢰도 그동안에도 떨어졌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 특검에 대한 고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저 주셨고요. 한 말씀만 더 네. 붙이자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일단 보편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특정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법을 갖다 새로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참 이건 입법권의 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란 특별 전담부 그런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뭐 풀려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법안을 우리 재판부 따로 만들자 뭐 이런 법을 만드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법이라는 게 편의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에 이재명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왔던 그거부터가 뭐 이미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들 거라는 걸 그런 게 내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이라는 게 과연 나중에 이제 법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도 참 어려운 게 법인데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 김현지 사태, 뭐 김남국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장경태 너무 많은 것들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어닥치기 때문에 너무 많죠.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서 타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 뭐 어느 뭐 최상병 같은 거 가지고도 얘네들이 한 몇 개월을 물고 늘어진 게 다른 거 깔만한 게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너무 깔게 하루에 몇 개씩 생기니까 사실 저 같은 유튜버도 뭘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원래는 저희가 유튜브 할 때 한 3개, 4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적다 보면 나중에 뭐 15개를 적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정말 저도 이제 교수고 애들 가르치고 기생충도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해서 학문 발전도 저해시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속상해 죽겠습니다. 네, 저도 앵커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하루하루 다르게 사안들이 일어나서 정말 공부할 게 많다. 맞아요. 오늘 네. 우리 이슈에 장경태 지금 다루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많은 게 있고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작년에 총선 과정에서 대거 진입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원래는 이재명의 원외 지원 단체였어요. 네. 지지 단체였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친문계들이 완전히 컷오프되면서 하위 10% 20% 이유도 안 가르쳐주면서 컷오프 시키고 더민주혁신회의가 31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게 최대 개파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변호인들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 모든 혐의가 다 무죄다. 라고 아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네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는데 법제처장이 다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으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남아있었으면 됩니다. 이 종교단체 관련해서도 지금 법제처에서는 해산시키고 이런 거 괜찮다. 나름대로 또 이런 유권 해석을 지금 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민법상 단체로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 코로나 때 신천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해산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법원에선 뒤집혔어요. 네. 법원에서 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통령은 계속 뭐 종교단체 해산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또 좀 민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돈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약간 좀 말하고 나서 뻘쭘한 상황이긴 할 텐데 이게 막무가내 형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법제처장의
변호인 출신이라는 거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 활동하면 종교 단체도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그 이제 뭐 민주당,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민주당에게도 돈을 줬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 관련성을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법제처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법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서 발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생충이 아닌데 콩나물을 보고 기생충이라고 얘기하면 제 양심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지금 법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좌측에 있는 분들은 너무 법에 대해서 정말 편의적인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추미애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위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당당히 하는. 쫄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라는 분도 사실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라디오에서 이랬잖아요. 이재명 죄는 뭐 별것도 아닌 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고 사실 네. 이재명이 좌장하던 분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사실 법을 수호해야 되는 분이 이재명 법 지킴이 이런 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사 자체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법 전공자들이 너무 쉽게 법에 대한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짜. 네, 사실 내일 최후 진술에서 관련 폭로가 더 나올지 이게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면은 좀 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 할 것 같아요. 할수 있다고 왜냐하면은 보십니까?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본인을 구속 기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정부 시작하기 전에는 민주당이랑 더 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게 우리가 서포트했던 게 어느 정도였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룬단 말이야. 아마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내일 꽤 기대가 돼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이 정부의 장관급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민주당에서 뭐 자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체 조사로 되겠습니까? 이번에 김남국의 그 훈시기형 현지 누나도 대통령실에서 감찰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전달도 네. 안 됐다라는 것을 훈시기형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건 특별감찰관을 뭐 대통령실에 넣는 걸 넘어서서 분명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 일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듯이 현지 누나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청탁을 한 사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안에서의 권력이 어느 서열이 돼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 통일교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조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에는 특검에서 뭉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지 누나처럼 자체 조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내일 좀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재판 말씀하시는 네, 재판 재판에서. 저는 뭐 재판에서 저는 통일교가 조금 쫄아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 네, 아무래도 저는-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까지 예,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통령이 협박을 받으면 사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교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네. 통일교가 다른 나라에서는 좀 세가 좀 세력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통일교가 좀 마이너한 그런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좀 많이 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통일교가 지금 미국에서 예전 같지 않고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네, 사망 네. 이후로 굉장히 교세가 기울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마저 밀리면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정관 변호사를 하고 그 변호사가 특검을 또 만나서 티타임하고 이랬었던 게 나중에 보도가 되면서 큰일이 나기도 했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통일교회에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깜짝
발표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어떤 발언들이 오고 네. 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강전의 네. 변호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네. 입장 번복하겠습니다. 네, 입장을 반복하실 거예요.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산 후 재산은 국가 기속인가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해산 이후 이 재산 처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일교에 대해서 완전히 타겟팅을 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이미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 쪽, 그러니까 정진상 부실장이란 이름이 지금 녹취에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더 보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더 세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민주당 측에도 연락이 갔고,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가평에 가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고 뭐 시계도 받고 수천만 원어치를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대통령이 본인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백현동, 대장동 모든 사건 줄줄이 자기 측근들은 다 구속이 돼도 대통령은 자기는 고고하게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죠. 결국 무능을 자백하는 분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뭐 본인 주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깨끗하게 모든 것을 처단할 거야.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였다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 통일교 해산하고 재산을 뺏겠다 이랬으면 아마 많은 종교단체가 나오고 종교 탄압이라고 아마 광화문 광장을 꽉 메웠을 텐데, 뭐 이재명 정권이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진짜. 네. 지금까지 통일교 청탁 의혹, 특검을 둘러싼 편파 논란, 그리고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힐지, 또 내일 있을 최후 진술에서 관련 폭로가 더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